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오늘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일라디오 아는 경찰 다녀왔어요. 사실 웬만하면은 그 방송국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시기는 사실은 많이 줄여야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다른 어떤 확진자의 동선을 겹쳤다고 하면은 방송국 출연하는 거 때문에 방송국 자체가 폐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하죠. 방송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좀 여러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MBC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코너 자체를 좀 쉬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 얘기도 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황교안 대표 옆에 있었던 교총 회장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주위에 있던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당인지 하여튼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국회를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오늘 해서 열어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참 국회가 무가치하죠. 국회라고 하는 데가 치열하게 이 민생 관련된 것을 정치적인도 그렇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좀 무가치한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인가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시간만 끌고 정치적인 셈법 따지고 그러는 쓰레기들의 집합소 같은 것이 돼갖고 사실은 국회 무용론도 나오지만은 그렇지만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시하고 그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은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뼈저리게 반성을 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좀 생각을 가지고 뽑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뽑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열리지 못하면은 여태는데 코로나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하루를 늦췄다, 이틀 늦췄다. 이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문을 닫았으면은 대안으로서 그 국회의원들을 서울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에 옮겨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대안, 빠른, 신속한 이런 것들도 없나요? 무식하고 무능한 이 국회의원 놈들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루하고 1시간이 지금 바이러스 전쟁터에서는 급한데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안전이라고 하는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범주는 분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그리고 몇 시간을 다투는 건데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것의 게이트키핑은 결국은 옛날 캐캐먹은 몇십 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시스템도 분명히 국회 시스템이나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냥 진짜 그러니까 꼰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건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들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빠른 결정. 국회의장이 그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국회의 어떤 흔히 말하는 지도자라는 놈들도 그것도 못합니까? 이 무능한 새끼들. 참 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죠. 이런. 어쨌든 일종의 비상 입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건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의 특별한 규정도 없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구에서만 168명 그리고 경부에서 60몇 명 그럼 230명 넘게 또 확진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숨어있던 신천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주말쯤을 기점으로 해서 2,500명 안쪽에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잡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더 늘어나면 제가 말씀드린 이건 통제 못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 브로큰 대구를 선언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양이라든가 아니면 말꼬리 잡기 때로 인해서 봉쇄란 말은 말 그대로 대구를 어떻게 봉쇄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말꼬리 잡아서 결국은 보수 언론 놈들 이렇게 그 희생양 만드는 거 이런 건 이건 이건 맥락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있으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지고 언론 이 쓰레기 기레기 놈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한 거 갖고 맥락을 잘 보면 그게 봉쇄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참 쓰레기 같은 보수 언론 놈들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그따위로 해갖고 참 그런 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그렇다 쳐도 오늘 통과된 코로나 3법에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던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학조사관한테 거짓말하고 또 실제로 분명히 어떤 합리적으로 저게 접촉했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고 속이고 이랬을 경우에 처벌 규정도 없었고 처벌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 오고 그것도 사법부에 맡기는 이따위의 법으로 어떻게 지금 이 현대전의 바이러스전을 대비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통과된 것도 역학조사에 거짓말하고 고의적으로 이제 퍼뜨렸는데 그럼 이 나중에 잡아갖고 이 수사 기소해갖고 처벌해봤자 판사놈들 검사놈들이 해봤자 얘들 집행유예밖에 더 주겠습니까? 벌금이나 때리겠습니까? 네? 몰랐다 그러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이것은 공동체 위해 행위로서 무지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그 형사법의 핵심이 고의가 없고 흔히 말하는 의도를 갖지 않으면은 결과가 크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처벌이 아주 적은 그런데 그 결과가 막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흔히 말하는 방사능 바이러스 흔히 말하는 이런 유의 것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3법 중에서 처벌을 강화한다 1년 이하 징역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뭡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이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현장에서의 전문가가 판단했을 경우 그게 역학조사관이건 아니면 역학조사에 주장한 어떤 사람이건 바로 실질적으로 구금할 수 있고 구금이 되게끔 24시간 48시간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형사법에는 긴급체포 조항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 위해 행위를 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법의 특례를 둬갖고 바이러스로 충분히 퍼뜨려서 다수를 살상할 수 이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관련된 공무원한테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 경찰의 기능의 형태한테는 다른 형사법에 보다 우선적으로 구금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긴급체포조항을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형태로 특정한 지역에 구금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강제로 격리한 다음에 이 검사를 하게 하게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그런 것에 대한 맥락도 없고, 물론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법무부 놈들이나 검사 놈들이나 뭐 이런 그 법을 스스로 뭐 좀 안다는 변호사 놈들이 반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들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신천지 교도 뭐 그걸 숨기는 어떤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지금 갔다 오고 나가서 안 갔다 왔다 그러고, 거기에 뭐가 있는다 그래도 안 갔다 왔다 그러고, 거짓말. 예. 그럼으로써 지금 마트, 흔히 말하는 마트 하나가 폐쇄되고 병원 하나가 폐쇄되고 경찰서가 폐쇄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 손해는 막대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몇 조 이상입니다. 한 그 주둥이 하나가 이 거짓말을 해갖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상했을 때. 그런데도 그런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런 강제 조항을 변호사들이라든가 소위 뭐 법을 한다는 놈들이 반대한다고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야, 이게 나랍니까? 저런 쓸모없는 국회의원 놈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법률가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심각히 문제가 되는. 왜 국회의원들한테 법률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무해한 존재들이, 아니, 무익한 존재들인 거죠. 이 법률가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거짓말하는 확진자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달랬는데, 이건 나중에 처벌하면 징역 1년 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코로나 3법을 만든 놈들, 그 대가리에 똥만 들은 놈들이 이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것이 악용 어떻게 악용이 됩니까? 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서 불과 열흘 전에는 우리가 모범국이었다가 지금에서는 다 기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피국입니다. 한국인들을 출입 금지시키는 게 26개국. 지금 거의 뭐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홍콩 뭐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일부 성들 뭐 다 그렇습니다. 어쩔 겁니까? 이런 비상한 시국에 나라가 경제가 휘청해갖고 무너질 정도인데 지금 그 법이 문제입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이런 법률하는 놈들이 이게 참 기본적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겨우 코로나 3법에 그 정도. 지금 방역 일선에 있는 사람한테 무기를 쥐어줘도 시원체들만국에 그냥 아까 그 코로나 3법 통과된 거 보고 너무 통탄을 했어요.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야, 니 참 생각 없는 놈들이다. 있다 이러고. 과거 독재 정권의 기억이 있어갖고 비상 대권이라든가 긴급 조치권 같은 거에 두려움을 갖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 홍콩,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권 뺏기고 격리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국법 이런 애 갖고. 도대체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놈들이나 이 정치관 아니면 현장 소위 하는 고위 공무원 놈들?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이런 놈들 때문에. 또 하나,
좀 계속 방송 종합 종편이라든가 뭐 홍준표 같은데 보면서 지금 소위 이제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한 10명 안쪽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분이. 그분 말씀들 맞습니다. 뭐 틀린 말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의사, 즉 그 어떤 걸 치료하는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실제로 방역을 하는 전문가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범주가 다른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역학조사관 영역, 그리고 검체 채취 영역, 그리고 치료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컨트롤 타워하는 쪽은 당연히 감염병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만은 각각의 영역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성 자체가 없고 감염 의사니까 다 흔히 말하는 역학이나 감염 다른 것도 다 얘기하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자세히 잘 들어보면 이게 맥락이 안 맞거나 사실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게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이면은 한 20, 30분 정도는 저 사람 저거 전문 영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의사한테 물어볼 게 있고 역학조사관 출신한테 물어볼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대구에 의료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죠. 실제로 이런 어떤 전시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서 공공의료 인력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공공보건 의료 인력이 부족해갖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자원봉사를 받겠다고 하는 국가가 이게 국가입니까? 시스템이 이게 맞습니까? 그럼 자원봉사를 안 하면 못하겠네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국가의 비상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결국은 이 어떤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물론 헌신적인 의사들도 많지만은 그래 어떤 이 시스템 때문에 실제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료인이라고 하는 인력 자체가 불균형해요. 즉 의사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체 채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검체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통 임상병리사라든가 의료기사들입니다. 의료인이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의료인 육성이라든가 어떤 이 전문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의료인은 그 치료를 보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호사는? 그럼 의료기사.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감염 전염병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확진하는 좀 이게 비어 있죠. 생각해 보시면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사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사는 전문적으로 해오지도 않았고 병원에서도 그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료기사니까 너무 잘 알죠. 즉 이것이 전문화되거나 아니면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 시스템을 꾸렸을 때 실제로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갖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인력이 의사 아닙니다. 의료기사들이어야 됩니다. 의료기사들이 얼마만큼 지금 여기 이 현장에 투여돼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바이러스 전쟁을 할 때 실제로 의사도 필요하지만은 더 많이 필요한 게 의료기사들입니다. 즉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하는 영역에서 그것을 그 과정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이 어떤 검체를 조정을 해갖고 기계에 넣어서 빼내서 그것을 의사한테 갖다 줄 사람들이죠. 절대적으로 그게 부족한 겁니다.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숙련된 의료기사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자놈들도 이 기레기들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뭐를 주로 써야 되는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소위 말하는 감염내과 교수들 불러갖고 흔히 말하는 손 어떻게 씻어야 되냐, 뭐 마스크 이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거 중요하죠.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가려운 것을 계속 긁어줘야죠. 그럼 간호 인력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 그러려고 하면 간호사 출신의 어떤 패널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 어떤 역할, 의료기사 출신의 패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역학조사관 출신은 뭘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가, 이걸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만, 그것도 이론적으로 현장 경험도 부족하고 있어도 그냥 치료만 해본 사람들 정도가 계속 와서 떠들어대니까 계속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전문적 역학조사는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역학조사는 보건 역학 프로파일러라고 오히려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나 조사 영역에 가깝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시기예요. 치료는 당연히 의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인력으로. 이걸 인식을 못 해요, 이걸. 그리고 이 영역을 조명해주고 어디가 부족했는지 탁탁탁 가야 되는 거죠. 무식한 이 기레기 놈들, 이 언론이, 이 쓰레기 언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참. 언론이 엉망이 됐는데 그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전문성도 없고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남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여기서 방송에서 한 사람 또 인터뷰 저기서 하고 똑같은.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참 사태의 본질. 뭐가 본질이죠? 신천지의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왜 이런 부분이 되는가에 대한 걸 밀도 있게 추적해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부족한 점에 대한 거 조명해야 되고, 또 그래서 역학이란 게 뭔가를 조정해야 되고, 이 바이러스 검체에 어떻게 그 부분 조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 나머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 딱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계속 오늘 아침, 어제부터 오늘 유시민 작가가 대구시장이랑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격한 공격을 했는데, 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아는 사람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가 나온 학교에 선배라고 하면 웃기는 거고, 그 학교에서 저보다 학번이 한 3, 4년 먼저 들어가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권영진 무능하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복지부동. 도대체 그래서 권영진 시장에 대한 무능함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원순도 하고 이재명도 하는 거를 왜 권영진이 못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천지 교회 폐쇄. 하지만 자치단체한테 부여받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된 법에서 그 권한을 왜 행사하지 않느냐? 지원만 해달라고 하고. 물론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유시민 작가의 권영진 시장에 대한 비난은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이걸 떠나서 그거는 권영진 시장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그럼 권영진이란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지금 하는 거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느냐. 또 하나, 신천지에 대한 건 신천지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교주가 당연히 나와갖고 이만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교인들한테
어떤 지침을 내리든 해야 돼요. 기만이 아니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다 도망 다니고. 문제가 어디 합숙되고 이 교인들이 실제로는 핸드폰 있고 뭐 어디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화 안 받고 어디 저 합숙소 같은데 숨어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화 안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명단은 확보했는데 21만 명.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은 그 수단도 없어요. 본인이 안 받으면 강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강제를. 그럼 강제하려고 하면 경찰을 동원해야 되죠. 예? 경찰은 무슨 이 권한으로? 흔히 말하는 쫓아가서 방진복 다 입고 가야 되나요? 만약에 그 경찰이 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민생치안은 누가 책임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 즉 이런 비상상 사태 때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강제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동원할 것이며 그 인력 어떻게 이런 부분들 너무 디테일에 약하죠. 우왕좌 공무원 놈들 헌신적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구시장에 대한 비난은 본인이 감내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건 말건 역학조사하는데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이건 뭐 얘는 참 무지한 자가격리를 했더니 어디 저 강원도 어디나 저기 경기도 어디로 그냥 출타를 하셔갖고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무지함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출됐어요. 확진됐는데 자가격리 하세요 라고 했더니 나이가 60, 70이 넘어갔고 대구에 사는 나 몰라 뭐 그냥 잠깐 딸내 가서 쉴게 라고 해서 그냥 고속버스 타고 전철 타고 딸내 집에 갔어요. 저기 어디 남양주 어딘가 이렇게 남양주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하여튼 뭐 근처에 돼서 지금 거기가 초토화됐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이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걸 법으로 규정해요. 법으로. 당신 지금 접촉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거기 꼼짝을 하고 계십시오라고 해서 그것만 아니라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근데 그 사람이 나 괜찮아 안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신 지금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법상으로는 그것만 할 수 있고 바뀐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지 강제로 구금하거나 격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 처벌받을 게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잡을 겁니까?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게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극한 놈들도 그렇고 이게 이 부분인 거죠. 실제로 지금 저 사람 분명히 확진 접촉했으니까 반드시 지금 저 상태에서 비닐로 싸든 뭘 하든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되라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염병 예방관리법에 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한테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부족하면은 즉시 현장 근처에 있는 지구대나 경찰들을 지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야 된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가격리라는 게 본인의 좋은 마음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게 뭐 어떤 무슨 신천지의 교인 이건 뭐 어떤 이유 때문인 걸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답답한 양반들 참 결국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천지를 탈출했던 어떤 전도사가 뉴스원이라고 하는 매체의 한 얘기입니다. 이면이가 통제해야지 코로나에서 탈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탈출한 전도사의 얘기예요. 즉 이만희가 나와서 설득을 해야지 가능한 거지 이건 불가능하다. 통제가 안 된다. 이만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거예요. 워낙 이 밀행주의부터 시작해서 이걸 도저히 기성 종교하고는 아무런 것이 패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흔히 말하는 몰래 전파하고 심리적으로 그루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으로서 올가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단히 큰 어떤 이 위력입니다. 이게 종교의 포교 방식에 대해서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교의 포교라든가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의 포교 방법이나 그 포교로부터 피해를 받는 개인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종교법인법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종교범죄조사국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흐지부지 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그냥 흐지부지 들 것 같은 건 물론 소일크 외양경도 못 고치지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문제가 악성 민원인 선별진료소에 와갖고 생떼를 쓰고 욕설하고 폭언을 하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와서 막무가내로 검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이런 뭐라고 하나 이런 관종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악성 민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여행력도 없고 또 발현에는 의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즉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24일 날 엊그제죠. 광주 북구의 선별진료소에 어떤 중년 남성이 자기 검체 채취해달라 요구를 생떼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발열도 없고 의심도 없는데 그래서 40분 동안 욕설을 해야 되니까 다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술 처먹고 와서 생떼 부리고 검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방호복 찍고 뭐 던지고 막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을 부르겠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때의 검역 방역조사관 여기서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복 경찰관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질서가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여하기를 너무 꺼리는 거예요. 그들한테 무기를 줘야죠. 와서 아주 개진상 부리는 놈들은 당연히 구금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그 즉시 제어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 전문 인력들을 무력하고 힘 빠지고 또 이 전문 인력들이 감염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되죠. 도대체 이 현장의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엉망이죠, 엉망. 자,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양병원, 특히 청도 대남병원 같은 데의 실태들이 아주 민낯이 곳곳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 보건소랑 뭐 요양병원이랑 이게 붙어 있어 갖고 뭐 유착이 있네 없나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 요양병원 자체가 어떤 전문적이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갖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갈 수 있는, 지금 다 그렇죠. 거기서 다 사망자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중증 증상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그 돈만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의 인력, 그 구조라든가 인력 부분이 엉망이다는 거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 요양병원이라면 고려장 지내려고 하는 거죠. 참. 거기다가 정신병원과 연결돼 있고, 이건 직접 코로나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에 폭발적인, 때로 감염되는, 이건 반드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다른 것도 쭉 있어갖고 같이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늘어져갖고 일반 범죄는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